안녕하세요. 뷰티브 개규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적인 그런 고백 겸, 다들 유명하신 다들 아실 수도 있는 그 체인지 그라운드의 신영준 박사님 영상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느끼게 된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지난 토요일 날 27일에 첫 이제 올해 첫 경찰 채용 시험을 쳤는데요. 순경 채용 시험을 저 같은 이제 4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가졌고 올해 1월부터 막 시작했으니까 1월 1일부터 사실 1월 1일은 그냥 휴일이라고 막 쳐서 막 좀 띵가띵가 하다가 보는 둥 마는 둥 강의만 들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첫 시험 첫 도전은 제 상상과 어떤 기대와는 너무 상반되게 그냥 완전 totally screwed up 했습니다. screwed up 말아먹었다고 막 싹 말아먹었다고 점수도 뭐 평균도 아니 그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반도 애매해요. 반도 못 맞은 것 같아요 이번에. 꽈락도 다 못 기대를 하면 안 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점수예요 일단. 그리고 뭐 범위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요. 여기서 큰 실수를 한 게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게 스스로가 이번에 느낀 게 진짜 메타인지가 진짜 정말 내가 없었구나. 메타인지가 멍청한 건 둘째치고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그 지각이 없었어. 메타인지의 뜻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객관화거든요.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딱. 그래야지 내가 뭘 공부하고 뭘 부족한 걸 채우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인 중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꼽는단 말이에요. 이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나온 책이나 그 강연을 통해서 그 신 박사님하고 그 고영성 작가님하고 많이 찍는 그 뼈아대랑 인생 공부 페이스북 페이지나 뭐 체인지 그라운드 다 영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 메타인지가. 근데 이번에 메타인지가 정말 없었다는 게 확 느껴졌던 게 메타인지라는 단어는 정말 저도 오래전부터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오늘 거의 처음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한참 전에 샀거든요. 제가 이 책을 호주를 가기 전에쯤에 사서 호주 작년에 갔으니까 가기 전부터 사서 막 챕터 중간 좀 깔짝깔짝 읽었었어요. 한두 개씩 뭐 중간에 좀 도움될 만한 챕터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노력에 대한 그런 챕터들이나 이렇게 노력 챕터 뭐 이런 거 골라서 이렇게 몇 개 읽었는데 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읽지 않았어. 근데 오늘 딱 그 강연을 보고 나서 그래 완벽한 공부법이라도 잠깐 이제 시험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하니까 제대로 이제 8월 시험 준비하는 걸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책 좀 읽고서 좀 공부법을 좀 알고서 들어가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폈어요. 첫 장을 폈어요. 머리말부터 이렇게 읽었어요. 내용이 꽉 찼어. 그러니까 내가 막 잘 읽는 게 느리니까 되게 오래 읽더라고요. 한 챕터 이제 첫 챕터를 읽었는데도 그냥 오랜 시간이 걸렸어. 1시간 좀 넘게 걸렸어 저는. 꼼꼼히 읽느라고. 뇌 가소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내가 이제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우리 근육처럼 근육 운동하면 막 근육 단련되잖아요. 단련되고 커지고 막 강화되잖아요. 힘이. 그것처럼 뇌도 마찬가지로 뇌는 소모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공부하고 뭐 배우고 습득할수록 이 뇌 그 신경세포는 더 강화된대요. 더 좋아진대요, 머리가 더 좋아지고 개발된대요. 창의력이든 어떤 학습 능력이든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게 뭐 배움에서 나오는 그 기쁨들이 또 있고 또 자기 만족감이 또 있고 그런 배움을 또 나중에 배운 것을 또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또 도와줌으로써 또 그런 기쁨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의 첫 장이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 딱 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전에까지만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 메타인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뭐 그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렴풋이는 뭐 그 강연을 자주 봤거든요. 제가 곁눈질로 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분을 별로 막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 신 박사님하고 고영성 작가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구독은 하고 있죠.
구독은 클릭해놓고서 뭐 댓글도 막 그렇게 아, 저 잘 봤어 이런 댓글 남긴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한두 번 있었나? 옛날에 호주에 있을 때 잠깐 그때 오기 전에인가쯤에 채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지원하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썼던 거 한 번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컴퓨터 스킬이 없어가지고 막 할까 말까 어떻게 공부했으면 호주에 있을 때 시간 많으니까 그냥 집에 와갖고 퇴근하고서 집에 와서 그냥 그 연습했으면 할 수도 있었지도 모르는데 기술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호주 그냥 살면 그냥 치이고 날씨 좋은 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막 그냥 어디 먹으러 다니고 애들 만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흑가닥 가버렸어 시간이. 그래서 결국에는 안 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냥 아쉬움도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렸어 스스로 타협을 시켰어. 그래 뭐 체인지라는 뭐 대단한 게 있어. 근데 지금 뭐 들어가신 다른 PD님들 보면은 뭐 연 PD님이나 다른 남자 PD님들이나 다른 이제 여자 PD님들 많은데 그분들 뭐 영상 만들면서 뭐 되게 즐겁게 막 자기 영상들 찍고 올리고 회사 생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샘나요. 부러워. 그리고 또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를 책을 사서 이렇게 책도 이거 완공도 샀고 이거 일치열장도 샀고 처음에 이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게 된 건 이제 졸업 선물이라는 그 신영주 박사님 책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페이스북 영상 때문에 그 주례사 그 영상 보고서 이거 이 사람 매력 있다. 이 사람 뭔가 깨어 있다. 뭔가 생각이 되게 올곧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 우연한 계기로 출판 서점에서 아마 이 졸업 선물을 봤나? 책을 봤나? 블로그에서 봤나? 봐가지고 아무튼 그 책을 주문해서 샀어요. 사서 이제 읽었는데 졸업 선물 너무 좋았죠.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알짜배기 명언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내용이. 그 당시에 제가 막 한 28살 때였나? 7살 때였나? 29살 때였나?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약간 마음이 좀 심적으로 좀 떠 있을 때 그 읽으니까 굉장히 시프해진 것도 있었고 막 되게 좋았거든요. 괜히 자기 해봤을 읽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괜히 내가 막 개발된 것 같은 느낌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내가 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랬는데 오늘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왜냐면 신영주 박사님이 강연이나 이런 얘기 할 때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찔리게 하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 얘기를 다 맞아. 정말 다 옳은 말만 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실질적인 얘기도 엄청 많이 해줘요. 근데 그거 내가 맞아 옳다고 어그리 해버리면 내가 전에까지 살아온 이끌어온 내 삶이 내 젊은 나날이 많이 부정이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사실은. 솔직한 고백으로 말하면 내가 지난날 내가 잘못 밟아왔던 그런 과오들이나 이런 누적된 그런 나 나름대로의 그 적폐들 나의 잘못된 것들의 습관들이 이게 너무나 통탄하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지난 날들을. 그래서 아예 나란 존재 자체가 그냥 부정되어 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듣기가 싫었고 막 되게 맞는 소리 알면서도 막 욕을 댓글로 쓰고 싶은데도 그렇게도 못하겠고 맞는 말 하니까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좀 다른 마음으로 내가 마음 진짜 다 낮춰가지고 다 내려놓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다르게 들어오더라고. 오늘은 좀 다르게 들어왔고 그래서 바로 다시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책장에 있던 고이 꼽혀있던 걸 그냥 꺼내가지고 다시 빳빳해요. 이거 보면은 거의 읽지도 않아가지고 빳빳해 옆에가. 보시면 이거는 지금 책갈피 꺼내서 그런 거고 옆에 보시면 빳빳해 여기가 다 보이시나? 빳빳해 깨끗해 여기 완전히 너무 안 읽어갖고 그래서 꺼내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봤어요. 아까 전에 보고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남은 이번 시험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진짜 한번 이 책부터 일단 읽고서 공부법을 터득하고서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진짜 이번에 죽자고 다시 해봐야겠다. 사실 뭐 그렇게 제 장수생은 아직 아닌데 그냥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아버지한테 좀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뭔가 독립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나 스스로도 당당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 스스로가 일단 당당하지가 못하니까 지금은 좀 로어 마인디드 돼 있으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도 이따부터 지금 이제 영상 마치고부터도 이 왜냐면 제 가까운 우리 매제가 이거 3개월 만에 돼버렸어요. 이 경찰 시험이 몇 년 됐지만 한 몇 년 전에
경찰이 되었는데, 지금 경찰로 일하고 있는데, 한 3개월, 100일 정도 좀 못되게 공부하고서 됐어요, 이게.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어떤 비교 대상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거기다 엄청 막 저기, 약간 긴장을 하는 거야. 내가 좀 마음이 좀 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도 가끔씩 그 매제를 비유하면서 저에게 약간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제가 어떻게, 만약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 날 너무 교만하게 봤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좀 빨리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한국사는 강의를 다 들었지만, 그 꼼수 공부법이라는 그 막 책이 있어요. 몇 개 영상도 있고, 막 유튜브에 몇 개 올라와요. 꼼수 공부법. 그 일본 분이 쓴 건데, 그 보면은 일단 강의부터 수업부터 듣는 게 아니고, 기본 수업부터 듣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집부터 보는 거야. 기출 순서가. 답부터 봐. 정답부터 보는 공부법이라고 뭐 그렇게 해서 있는 게 있어. 이거 효과익 보고서 일찍 합격한 분들 막 얘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도 막 보자마자, 나도 해야겠다. 막 이랬죠.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강의를 듣다가 역사 강의 끝나고선 형법 강의 다 들었고, 영어는 강의 하나도 안 들었고, 영어는 그냥 그래도 내가 가르쳤던 거 있다고 해서 교만했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영어 공부도 진짜 조금 했어요. 영어도 단어만 깔짝깔짝 외우고 하루에 한 10개 문제 풀었나? 기출문제집으로만 문제 좀씩 풀다가 가끔씩 이제 뭐 생각날 때 기출문제 그 뭐 몇 년도 거 20문제씩 한 번씩 한 파트로 쫙 시간 맞춰놓고 풀어보거나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한 70, 80 나오면 안 해도 되겠네. 막판에 좀 땡기면 되겠네 하고서 여유를 부렸죠. 오늘 근데 이번 시험 엄청 어렵게 나왔잖아요. 나 완전 거기서 엄청 많이 틀렸고, 어떻게 공부했다고 될 수도 없게 창피하게 나왔고, 그리고 형법은 강의를 다 들었지만 강의가 너무 길었고, 딱 들었을 때 형법은 이해가 됐는데 형수법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진짜 하나도 안 되더라고. 나는 한 10개, 한 8개 들었나? 무슨 단어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답답해.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를 사갖고 기출문제 풀었어. 기출문제 답을 보고 풀었거든요. 나오는 것만.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나 이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들만 풀고, 또 답을 보고서 이렇게 단어들 해서 교과서 이렇게 참고해가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한 번 다 풀었죠. 한 번 반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반. 두 권인데 이제 한 번은 두 개 다 보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한 권밖에 못 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경찰학은 강의를 하나 듣고 이것도 아니다, 암기 과목이다, 통암기 과목이니까 강의 안 듣고 그냥 내 멋대로 기출문제만 풀었어. 기출문제만 외우지도 않아서 노트도 안 했고, 뭐 암기 노트, 빵꾸 노트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냥 기출문제만 푼 거야. 이거 한 3번 돌리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 한 바퀴밖에 못 돌렸어요. 결국에 한 바퀴밖에 못 돌고, 그 총론이 좀 적게 나온다길래 총론은 한번 풀었나 다? 총론은 다 풀지도 않았을 거야. 총론은 아마 앞에 부분 좀 몇 개만 풀고, 무슨 범죄 이론 막 이런 거 나오는 것만 몇 개 풀고, 나머지 하나도,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바퀴만 돌고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 될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뭐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완전히 토럴리 미스 언더스탠딩. 진짜 완전 딱 한국사부터 일단 막 딱 봤는데 막 막히더라고. 한국사부터가. 영어도 처음부터 단어가 처음에 네 문제가 이제 단어 문제였는데, 어휘 문제가 거기서 다 막혔고, 일단 거기서도 아는 게 다 안 나왔어, 하나도. 그래서 거기서도 다 틀렸고, 막 시간이 또 쫓기다 보니 괜히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 막 압박감이 있어서, 또 처음 모의고사도 시간 맞춰서 한 번도 안 풀어본 거예요, 제가. 그냥 각 과목별로 20분씩 맞춰봤지만 총 1시간 40분 맞춰놓고서 다 풀어보진 않았던 거야. 시간 관리도 안 돼가지고 또 막 엉켜서 막 한국사에서 또 멘붕 와서 아무튼 이거 너무 많이, 진짜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진짜. 메타인지가 진짜 부족했구나. 나는 그래도 강의도 듣고 기출문제도 여러 번 돌렸으니까 문제 나오면 막상 풀 수 있겠지, 잘 풀겠지. 의외로 잘 풀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보신다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 날 객관화시키는 거,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혹시 신영준 박사님이 체인지그라운드 고영성 작가님하고 같이 쓰는 그 뼈아대 채널 모르신다면, 뼈아대 검색하시면 영상 쫙 나올 거예요. 하루에 영상 매일 2개, 3개씩 올라오거든요. 새로운 영상이.
이제 좋은 취지고 굉장히 비전이 되게 멋있어요. 그 회사, 그 영상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어, 제, 이제 지금 저 같은 사람, 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멘토를 직접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 어렵죠. 친구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 사회 나와버리면은 멘토를 직접 만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 멘토를 실제로 만나기 어려우면 영상으로 만나고 도움을 얻고 싶다고 하면은 뭔가 알고 싶어. 뭔가 뉘우치고 뭔가 깨닫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또 마음에 들면 책도 사면 되는 거고. 일단 그 첫 발자국으로 일단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뼈아대, 체인지 그라운드, 또 인생 하루 공부, 웅이사의 하루 공부, 웅이사님도 또 영상 찍으시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고 좋은 책들 되게 많아요, 거기분들. 혹시 마음에 들면 책도 사시고 그럼 되고. 저는 책을 다 사놓고 좀 읽지 않은 거야. 졸업선물 하나만 다 읽고 일치월장이랑 완벽한 공부법은 오늘에서야 폈고. 진짜 지금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일치월장이 이 50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책이. 완벽한 공부법이. 이게 글도 많아가지고 되게 좀 두꺼워. 읽기가 좀 막 소설책처럼 막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수험생활이라서 막 많이 시간을 많이 못 썼잖아요. 이 책 읽는 데다가. 호주 갈 때 가져갈 걸 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나. 왜 안 가져갔나. 와, 그때 시간 많았는데, 그때 읽었으면 이거 하나, 저 하나로 뛰고 왔으면 내가 지금 엄청 무장돼서 왔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라도 공부했겠지. 거기서 읽고 깨달았으면. 이걸 놓고 왔던 게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 바보 같더라고, 내가. 짤막하게 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드리면 되게 신기했던 게, 아, 내 인생 5년 후라는 그 하우석 작가님 거 책이 있어요. 좀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옛날에. 내 인생 5년 후. 지금 없다. 아, 있거든요. 내 인생 5년 후가 있거든요. 그게 하우석 작가님 거 있어요. 그분이 기자신가? 그분이 뭐, 칼럼니스트?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도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 책을 내가, 갖고 꼭 그랬다가 후회를 딱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옛날에 우체국에서 잠깐 일할 때, 그 알던 형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잘 지내? 이러면서, 호주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뭐 몇 개 책 좀 보내주고 싶은데, 주소가 어떻게 돼? 와, 한국에서부터 우리 호주까지 우편으로 보면 한 2만 원, 3만 원 할 텐데, 2, 3만 원, 4만 원 하나? 책 보내고 하면. 그리고 그 형님이랑 그 관계가 그렇게 릴레이션십이 많이 깊지 않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안 친했거든요. 그분은 결혼하셨고, 애기 아버지고, 애기 아빠고, 저는 이제 미혼이고, 뭐야. 젊은 애니까. 근데, 보내주시겠다고 선뜻 그 먼저 그러시는 거야. 우리는 술자리도 한번 같이 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했는데 보내주셨는데, 책을 2개 보내줬는데, 하나는 이제 조그만 요만한 소책자 같은 이렇게 자기계발서랑, 또 하나는 내 인생 5년 후 그 책을 딱 보내주신 거야. 난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 인생 5년 후 갖고 올걸 그랬다. 완벽한 공법 갖고 올걸 그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내 인생 5년을 읽었어요. 굉장히 기분 좋게 읽었어. 신기하다. 완전 우연이다. 했는데, 이제 한국 돌아와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약간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지금은. 그 당시엔 되게 고마웠어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당시 아무튼 호주에서 그 시간만큼 그 좋고 독서하기 좋은 나라에서 햇빛 아래서 벤치에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 읽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그 잔디밭에서. 완벽한 공부법 그때 가져갔으면 진짜 다 완전 마스터했을 텐데 진짜 속이 터집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오늘 용기가 났던 게 막판에 이 실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여기 봐봐요. 제가 다음에 읽을 챕터가 이제 나를 모르면 공부도 없다 이거거든요. 나를 모르면 공부도 없다. 이 챕터 이제 다음 챕터인데 여기 읽을 차례고 이전에 끝날 때 실패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이번 시험 실패해갖고 막 자존감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너무 내가 스스로가 그냥 될 것 같지 막 그냥 김치국 너무 벌컥 마셔버렸잖아. 사실 그거에 반도 안 되는 노력을 투여하고서는 뭐 요행을 바란 거죠. 요행을 그 기출문제 100% 되겠냐고 그 어려운 시험이. 머리도 안 나, 머리 나쁜 놈이 공부도 몇 년 만에 하는 얘기 지금. 여기서 막 실패에 대한 막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하면 나랑 안 만나봐 이게 아니라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성장형 사고방식은 항상 실패했으면 여기서 뭔가 배우고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갖고 이걸 뭔가 배우는, 성장하는 그런 사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패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잠깐만 페이지를 찾아볼게 내가. 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결국 실패는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다. 실패를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고 믿을 때 성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이제 11장 창의성 편에서 실패의 위대함을 더 자세하게 다루니 꼭 읽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그런 실험을 한번 했었대요. 책에서 하나 있던 거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이 2007년에 수학 성적이 떨어진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 91명을 데리고 8번에 걸친 워크숍을 열었대요. 근데 전체 학생 중에 48명은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대요. 하지만 43명은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대요.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희의 두뇌는 고정되지 않았다. 두뇌는 연습으로 단련하는 근육과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더 똑똑해진다. 너희가 과거에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능력을 익히는데 연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생각해보라. 그 어떤 것도 단시간에 완전히 익힐 수 없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과학에서 말하는 뇌의 가소성을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줬대요. 이 캐롤 드웨이라는 사람이. 수업이 끝나고 어떤 아이는 울먹이며 제가 멍청한 게 아니란 말씀인 거죠? 라고 말한 아이까지 있었다. 연구 결과는 극적이었다. 수학 공부법만 들은 48명의 아이들은 유의미한 성적 변화가 없었던 반면 성장형 교육을 같이 받은 아이 중 절반 이상이 수학 점수가 향상되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뇌가 성장한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다. 솔직히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내 과학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성장형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건데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을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다. 고정형 사고방식은 실패에 직면했을 때 자아의 위협을 느끼는 뇌파를 보낸다. 그래서 결국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모든 것은 재능이고 운명인 듯이 합리화시킨다. 그래, 내가 약간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내 운명에 대한 재능이 없어. 난 머리가 진짜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 욕심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대학교 때문에 그렇게 보냈나. 진짜 너무 후회가 된다. 젊은 분들 혹시 좀 어리신 분들 영상 보시면 진짜 젊은 분들 지금 그때 열심히 해야 돼. 지금, right now.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갑니다. 정말 빠르게 요즘에 엄청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진짜 빨라 시간이. 30대 중반 되니까 진짜 시간이 막 몇 배수로 가는 것 같아. 몇 배수로.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랑 온갖 내가 이렇게 장치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이 속이 터져 진짜. 지금에 이렇게 막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내가 진짜 막말로 대학교를 수학을 잘 봐서 갔거든요. 문과인데 생문과인데 영어도 엄청 못 봤고 수능 때 2005년도 공학번인데 수학도 겁내 못 봤고 수학을 겁내 잘 봤어. 수학을 좀 잘 봐가지고 그나마 표준 점수가 높아가지고 문과에서 수학 잡으면 그 대학을 그나마 턱걸이에서 간 건데 그때 교차 지원 할 수 있었거든요. 이과로. 지금 이과 안 갈게 굉장히 후회됩니다. 지금. 사실 대학교도 열심히 안 다녔지만 공부 열심히 안 했지만 딴짓거리만 하고 맨날 야 수영 뭐야 하나 싶지만 아무튼 그랬고 아까 어디까지 읽었어. 아무튼 고정형 사고방식 애들은 실패했을 때 실패 직면했을 때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모든 것은 재능이고 운명인 듯이 합리화시킨다.
한 연구에서 프랑스 6학년 학생에게 아무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주었대요. 근데 모든 학생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어려움은 학습에서 꼭 필요하며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10분짜리 강의를 들려줬다. 나머지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물었다. 이후 모든 학생에게 단기 기억을 측정하는 매우 어려운 시험을 보게 했대요. 시험 결과 10분짜리 강의를 들은 아이들의 압승이었다. 압승. 완전히 이겼다는 거죠. 학습에 있어 실패와 실수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는 개념을 배우는 순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변형 연구에서 또 결과는 같았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결국 실패는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다. 실패를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고 믿을 때 성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나왔죠, 여기. 이거 책 읽어보세요. 마지막, 이건 첫 챕터인데, 이제 뒤에 내용들도 너무 궁금해요, 지금 막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읽는다고 내가 엄청난 성장을 하겠다기보다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겠죠, 아마도. 뭘 고쳐야 될지가 잡히겠죠, 아마도. 아무튼 내가 지난 엊그제 이제 시험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배운 점들을 얘기하고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제 반성, 자기 자조적인 그런 반성,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 자신한테 잔소리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그래도 또 내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정신이 맑게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조금씩 먹어가지만 더 박차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굿나잇 하세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